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상황이었다. 친일파 처벌은 치안 행정 공백으로 사회 혼란을 줄 수 있었고, 아직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좌익 세력들을 막으려면 친일파 경찰, 군인들의 행정력이 필요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있는 공산당을 토벌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 토벌을 준비하던 중 여수에서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군은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숙군 작업을 하던 때였다. 숙군 작업, 사상이 불순하거나 부패한 군인을 제거하는 작업. 당시 경찰과 군인은 신분 차이가 있었다. 경찰들은 대부분 일제시대 경찰을 했던 친일파 출신의 우익 세력이었다. 군대는 군 간부들은 우익 세력이었으나 사병들은 배고프고 못 살던 서민 출신들이라 좌익 세력에 가까웠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입대한 남로당 당원들도 많이 있었다. 여수에는 제주도 공비 소탕을 준비하기 위해 14연대가 대기 중이었다. 1948년 10월 19일 제주도로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고, 14연대장은 무기와 장비를 배에 선적하기 위해 여수항에 있었다. 중간 장교들은 장교 식당에서 환송 파티 중이었다. 14연대에는 군제거 대상인 숙군 명단에 올라온 지창수 상사가 있었다. 남조선 노동당 조직의 핵심 인물 지창수 상사는 연병장으로 부대원을 불러 모은다. 지창수 상사와 부대원 안에 숨어있던 남로당 당원들의 선동의 부대원들은 모두 흥분하였다. 무장한 군인들은 여수 중심지로 나가 여수 경찰서를 점령하고 인공기를 세우며 인민공화국을 선포한다. 먹고 사느라 글도 모르는 시민들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도 없이 설득당해 군대와 같이 한다. 남로당 당원과 좌익 군인들은 사라졌던 인민위원회를 다시 부활시킨다. 그리고 자본가들의 창고와 공장에서 쌀과 고무신 등을 가져온다. 쌀과 고무신으로 여수 민심을 가져온다. 여수를 접수한 군인들은 순천으로 향한다. 순천 가는 길에 파출소나 경찰이 보이면 모두 사살한다. 하지만 순천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진압군이 대기하고 있었다. 진압군이 반란군에 합류한다. 순천도 좌익에게 점령당하자 그동안 숨어서 있던 남로당원들이 활동하기 시작한다. 순천도 인민위원회가 다시 부활하고 쌀과 고무신 등을 나눠준다. 순천도 쌀과 고무신으로 민심을 가져온다. 순천의 인민위원회는 인민재판까지 열었다. 재판에는 경찰, 지수 친일파들이 끌려왔다. 인민재판 현장에서 인민들의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처형이 이루어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사건을 김구를 제거하는 데 이용한다. 정부는 여수 순천 사건은 공산주의자와 극우주의자가 비밀리에 결탁하여 벌인 사건으로 배후에는 한국독립당과 김구가 있다고 발표한다. 여수, 순천에 계엄령이 발효되고 광주에는 반란군 토벌사령부가 만들어진다. 반란군은 보성과 광양으로 세력을 넓혀갔다. 반란군의 다음 목표는 지리산이었다. 진압군은 지리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바다 쪽으로 밀어 공격을 했다. 하지만 반란군은 눈치 빠르게 포위망을 피해 지리산으로 들어간다. 순천에 진압군이 들어가지만 이미 반란군들은 빠져나간 뒤였다. 진압군들도 인민재판같이 현장에서 반란군에 협력했거나 의심가는 사람들을 재판 없이 현장에서 바로 사살하였다. 어떤 사상도 없던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순천을 진압한 진압군은 여수로 간다. 육지에서 포격 지원과 해안에서 함포 사격을 지원하였다. 지원 사격에 여수 주민 1000명이 사망한다. 여수까지 진압군이 들어가자 이승만 대통령은 사건 가담자 색출을 명령한다. 여수도 이미 반란군은 모두 도망친 상태였다. 하지만 진압군은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야 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성과를 내야 했다. 혐의만 있으면 남녀노소 학생들까지 재판 없이 바로 처벌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좌익에 한 번 우익에 한 번 피해를 입었다. 희생자는 3,000에서 5,000명 이상으로 정확한 규모가 밝혀지지 않았다. 진압이 성공했다고 상황이 끝난 건 아니었다. 지리산에 숨어든 군인들은 빨치산이 되어 게릴라전을 준비한다. 빨치산, 외래어 파르티잔에서 유래한 말로 유격대, 게릴라를 의미한다.